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에서 보이는 PRN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PRND,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자동차의 오토라고 하죠. 자동으로 변속이 되면서 PRND의 4개의 표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말에서 그 버스하고 verse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PRND 보통은 오른손으로 조정을 하죠.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서 자동차의 방향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PRND, 뭐 P가 파킹이니까 주차라는 의미를 갖죠. 파킹이 주차라는 개념으로서 예, 움직이지 않고 차량의 물리적인 움직임이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아무리 가해도 P로 되어 있다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이제 이 R이 많은 경우에 이제 후진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긴 한데, 이 R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하고는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 뒤로 가려면은 기본이 빠꾸지. 인생의 노빠꾸야. 천생이 노빠꾸지. 그러니까 백이 맞는 거지. 자, 여기 B라고 해야지 누가 R이라고 한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맥이라는 발음이 일본인들의 발음에서는 바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역사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 구조도 많이 변화됐고 또 우리보다는 먼저 그 산업화를 이룩한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거쳐서 들어온 외래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도 익숙한 단어 뭐죠? 인생의 노빠꾸. 예? 이 맥, 맥이라는 단어, 이 발음을 일본인들은 그 받침을 못 하잖아요. 받침의 원리에 대해서는 앞에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왜 발음을 받침을 못하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빠꾸라는 말이 이제 그 맥이라는 발음을 일본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의 발음 형식으로 하는 게 빠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을 또 우리가 어, 뒤로 가는 거는 빠꾸라고 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그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이 뭐냐면은 reverse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reverse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한 10여 년 전에 유행한 노래 중에 로쿠꺼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쿠꺼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로쿠꺼를 거꾸로 읽으면 거꾸로가 되죠. 자, 로쿠꺼 거꾸로. 예, 거꾸로 가면은 연어 생각나잖아요. 물살이 이렇게 갈 때 물살의 방향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그 방향을 거슬러서 그렇죠? 우리의 눈이 앞으로 보니까 앞으로 가는 게 맞다면 저도 수업 중에 간혹 그 이야기 하는데 야, 나 눈 뒤에도 있어. 어, 그래요. 이게 이런 개념. 앞이 아니라 이제 내 시야의 앞쪽이 아니라 방향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reverse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밑에 보면 n이 있죠. n 이렇게 n이 돼 있는데 이 n이 뭐냐면은 뉴트럴의 준말인데 이 뜻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싸움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죠? 한쪽 편드나요? 글쎄요. 그럴 때 중립이죠. 아, 친한 친구 둘이서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팝콘 먹으면서 즐겨야죠. 자, 중립입니다. 이럴 때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차고 밀면은 앞으로 갈 거고, 또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 또 뒤쪽으로 가잖아요.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상태가 N입니다. 이중 주차나 뭐 일렬로 주차하는데 틈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런 경우에 N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D는 드라이빙입니다. 드라이빙인데 요 D 나오면은 요것도 저 일본어 발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D가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아, 우리 아빠는 택시 드라이버 이거 드라이버 이거 하잖아요. 이게 드라이버인데 이 드라이버라는 발음하고 같은 단어로 글자가 같습니다. 제가 이 앞에 강의에서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웨하스하고 웨이퍼가 같은 발음이라고 했죠. 글자. 그 같은 글자인데 일본어 발음을 따라서 했을 때는 웨하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읍에 가깝게 F를 하면은 웨이퍼가 된다 그랬죠. 같은 원리입니다. 드라이버라는 단어, 운전하는 분. 근데 이 단어하고 글자가 같은데 발음이 다릅니다.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 도라이바입니다. 도라이바. 이 도라이바 이게 일본어 발음의 형태죠. 저도 뭐 뭘 달라고 하거나 뭘 찾을 때 아 도라이바 어디 갔지? 아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 도라이바가 바로 드라이버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발음 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그 뭐죠? 웨하스하고 에이퍼를 보시면 어 발음을 아 발음으로 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라이버가 명확하게 도라이바라고 발음하는 게 이제 일본어 방식이고 이것도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빙이라는 뜻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담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자동차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옆으로도 가겠죠. 개처럼 옆으로도 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겠죠. 옆으로도 가는 차. 그러면 또 여기다 뭐 하나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주제를 다시 돌아와서 발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R 발음이 빠꾸가 아니고 reverse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그 버스하고 머스가 구별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의 그 비읍은 영어의 me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vi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vi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 영어의 미 발음은 우리말 비읍하고는 다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술을 폭발시키듯이 하죠. 이걸 언어학에서는 우리가 explosive라는 표현을 하는데 explosive라는 뜻은 뭐냐면은 폭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영어의 그 비 발음에서 폭발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V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폭발이 아닙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폭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좀 다르지요. 그럼 우리말 비읍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말 비읍은 여기 목젖이 울리지 않습니다. 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제가 유독 이게 목젖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 거기다가 바느질 가능해요? 오, 가능합니다. 자, 어쨌건 미라는 발음이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영어의 위에 해당하는 소리는 엄밀하게는 없지요. 어떻게?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또 그냥 아우 누구 탓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영어의 위 발음에는 우리가 비읍으로 이해하지 말고 비읍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글자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비읍 순경음 혹은 순경음 비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순경음이라는 거는 한자로 입술을 순이라고 합니다. 순. 입술 순자를 써서 그 다음에 경은 가벼울 경자. 그래서 합치면은 입술이 좀 가벼운 소리.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위 발음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문다고 했어요. 그럼 입술하고 연결되죠. 아랫입술하고. 그래서 이 표기를 영어의 위에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1995년이죠. 그때 제가 10월 9일 날 한글날에 이러한 표기로 하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글자 표기들이 영어에 없는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이 발음들을 대체해서 표기하는 원리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용해서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비읍 순경음 혹은 순경음 비읍을 영어의 위 대신에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읽으면은 이 두 개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의 위는 위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글자와 기호로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자 라는 방법으로 개발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verse, verse, buzz, verse 이런 식으로 소리를 여러 개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 소리가 서로 다른 소리다라는 걸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buzz 이 발음에서 저는 여기에 시옷을 그냥 받침으로 썼습니다. 이 시옷을 받침으로 쓴 원리는 일본어의 표기 원리를 훈민정음에다 갖다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는 가장 기본,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설마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그냥 딱 붙은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하나입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음 하나에는 뭐가 하나가 붙어야 돼요. 모음이 붙어야 돼요. 보세요. 자음에는 무조건 모음이 붙어야 하나의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자음 하나만 나오면 어떡해요? 자, 여기를 보세요. 비읍이죠. 스. 그럼 여기는 그래 좋다 이거예요. 는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요 시옷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생각해낸 원리가 그걸 우리가 이제 흉내내면서 하는 거죠. 영어에는 없는 으나 우를 쓰는 겁니다. 모음 하나를 갖다 살짝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버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말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버스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쓰는 글자 표기는 우리말 표기가 아니에요. 영어 발음.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헛수고지만 일본어도 이 표기로 했고, 중국어도 해놓고, 인도네시아어도 했고, 에스파니아어도 제가 발음 표기를 이 방법으로 정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 글자 표기 훈민정음에서 쓰고자 하는 기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us 같은 경우에는 비읍, 시옷을 하나의 글자로 하되 우리말 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verse 같은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스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그리고 verse 이 둘을 구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자동차 운전에서 PRNT 이렇게 돼 있는 이 R. 자, 이 R 발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L과 R 그리고 우리말 리을 이 세 개가 다릅니다. 이 역시 또 아래에 보면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L과 R 구별하는 방법.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우리말 리을에 해당되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말 엄밀하게 리을하고 가장 가까운 소리는 T와 D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낀 T.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ater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water라고 할 때 그 리을이 바로 우리말 리을입니다. 그 소리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말의 리을은 영어의 R도 아니고 L도 아니죠. 그러면 R은 우리말에서 우나 오가 섞인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R 같은 경우에 RE잖아요. 여기 RE 그러면은 re 그리고 뒤에 verse. 이 verse라는 단어는 universe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도 간혹 반대로 하는 거죠. 오른다고 하는데 나는 내리는 걸로 걸 거야.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난 내리는 쪽에다 할 거야. 그럴 때 inverse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verse라는 단어가 bus하고 다른 점은 두 개의 V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나타낼 때 쓰는 게 verse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동차에서는 PRNT에서 R이 re, verse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PRNT의 기호를 가지고 영어 발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